오늘은 2022년 11월 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지금 시각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30분을 지나고 있고요. 한국은 여기하고 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후 12시 반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베트남 다낭에 있는 미케비치, 그 중에서도 미안 해변, 미안 비치 안쪽 500m 지점에 있는 제가 저렴하게 구한 숙소고요. 여기서 11월 1일에서 11월 12일까지 저는 체류합니다. 네, 열 하루 이렇게 11일 체류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체류하는 비용이 9만원 남짓 정도, 지금 오른 환율 통해서 그렇고요. 물론 재밌는 것은 여기 숙소 이름은 다낭 비치 홈스테이, 익스피디아 계열인 호텔스타컴, 제가 예약한 그곳에는 다낭 비치 홈스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어비앤비에도 올라와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에어비앤비 가격이 더 비싸요. 많이 좀 차이가 나요. 호텔스타컴에는 8천 얼마, 8천원 조금 더, 1박에 8천, 9천원 안 해요. 8천 몇백 원이고요. 에어비앤비에는 13,000원, 14,000원 되게 많이 차이 나죠. 그렇게 차이 나요. 그래도 저렴하긴 하죠. 네, 그렇고요. 그렇게 다 해서 원래는 한 10만원 정도인데 여기 클리닝, 네, 홈, 네, 홈 클리닝, 네, 여기 방 청소해 주는 거, 그거 현지 와서 현금 결제 9만동 돼 있는데 그 돈은 안 받아요. 따로 열흘 정도 있는데 따로 한 달 있는 분들도 지난번에 낯장 해보니까 자기가 직접 청소하지 거기 청소 요청 안 하고, 낯장 거기 콘도는 되게 잘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짜인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딱 한 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았거든요. 혼자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해도 한 달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골라 열흘 있으면서 무슨 여기 귀찮고 불편하고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에 들어올 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또 다 갈아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창문 바로 보이고요. 여기 이렇습니다. 뒤쪽으로는 넓은 창문이 바깥 2층이거든요. 여기 현지 이름은 다낭 비치 아파텔 15 안통 여기 지역이라 그러죠. 35 전화번호는 84-901-134-989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은편에 공산당 그 건물, 부속 건물 아주 규모가 커요. 그래서 네, 조용합니다. 그리고 치안도 괜찮고요. 막다른 골목이긴 하지만요. 여기 방은 네, 2인실, 3인실 되게 넓어요. 보시다시피 되게 넓습니다. 앞에 여기 노트북 놓고 할 공간도 있고요. 어지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둘이 자기엔 넉넉한 침대, 시원한 에어컨, 저기 문 옆으로 들어가면은 네, 화장실 넓고 그렇고 여기 37제곱미터인가 그래요. 되게 넓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것도 있고 위치도 해변에서 걸어서 2, 3분 하면은 가고요. 가격 되게 싸요. 그리고 좋은 점, 그리고 저기 여기 하이라이트 이 동네의 랜드마크인 무엉탄 럭셔리 호텔하고 5성급이죠. 그리고 또 로사미아 호텔하고 바로 여기 엎어지면 코 닿는 요 해변 바로 앞쪽, 그러니까 500m 지점에 있어요. 500m? 500m도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걸어가면 금방 나갑니다. 해수욕하고 와도 돼요. 여기 mit개비치 해수욕하고 그냥 저벅저벅 이렇게 추적추적 물 젖은 채로 와서 씻어도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1박에 네 8,000원 정도 예, 묵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숙소는 일단 좀 오래된 부분은 있지만 침구 깨끗해요. 침구 깨끗하고 수건도 되게 깨끗하고요. 그리고 위생이나 관리를 엄청 잘했는지 여기 2층인데도 벌레 없어요. 개미도 없어요. 바퀴벌레도 한 마리 정도 한두 마리 보일만 한데 음식 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나 바퀴벌레가 없습니다. 되게 관리 잘하는 거죠. 네. 화장실 넓고요. 그리고 막히는 거 보통 배수관 좀 막혀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막히는데 되게 잘 돼 있어요. 머리카락 즙은 많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도 안 막히고 물 계속 흘러가고 수압도 세고 괜찮아요. 에어컨 있고 이 넓은 방을 에어컨이 다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제가 지금 아주 편한 물론 여기 가까운데 뭐 시장도 있고요. 단양경제대학교 시장이 여기서 또 뭐 한 600, 700m 정도 그 정도 거리 있기 때문에 그 사부작 걸어가서 현지 음식 먹고 하기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주인 아주머니하고의 소통 잘로 통해서 이렇게 그 틀어놓으면은 엄청 잘 챙겨주시고 체크해주시고 관리해주십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그리고 위생 부분에서 방에 바퀴벌레 음식 막 흘려놓고 했는데도 많이 부스러기나 음식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개미가 안 나와. 이건 되게 놀라운 상황이에요. 방에 벌레가 없어요. 바퀴벌레가 없다는 거. 2층인데도 높은 층수도 아니고요. 여기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 같아. 전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이크 빌렸거든요. 바이크 3일 빌렸는데 얼마 아니잖아요. 근데 할인도 해주셨어요. 원래 여기 아주머니가 거래하시는 바이크 사장님 통해서 1일 10만 동 5천 원이죠. 1일 10만 동에서 3일 같으면 30만 동인데 만 동씩 깎아서 27만 동에 물론 뭐 나중에 오늘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30만 동 주고 아저씨 저 사장님 돈이 좀 적어서 2만 5천 동에서 5천 동 더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300원이죠. 네, 아무튼 27만 동에 15,000원, 16,000원 정도? 네, 그 정도 돈밖에 안 돼요. 정확한 가격은 현지 네, 현지 물가로 하면은 15만 동이죠. 보니까 15만 동이면은 현재 네 800원, 8,000원 정도. 27만 동, 15,530원이네요. 지금 현재 환율로 27만 동 하니까 15,530원. 3일 동안에 빌리는데 15,500원, 16,000원. 네. 사실 여기 현지 로컬에 제대로 하는 곳에 가도 하루에 2만 동, 15만 동, 네, 15만 동 달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머니 통해서 하는데 하루에 9만 동이고 바이크 컨디션 되게 좋아요. 리드인데 150cc 파워도 있고 출력도 좋고 컨디션도 아주 좋아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킬로수는 한 6만 킬로 정도 나오던데 괜찮았어요. 그거 타고 뭐 엄청 많이 다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거의 한 3번 왔다 갔다 했죠. 하이반 패스 3번 왔다 갔다 했죠. 네. 뭐 안방비치도 가고 또 뭐야 저기 오행산도 다녀오고 시내 다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 숙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그리고 바이크도 여기 참 감동적인 거는 사장님이
여기 주인 아주머니 사장님이 바이크 렌탈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직접 여기 배달해주고 또 픽업해서 가져가요. 감동 아닌가요? 시간 맞추어서 딱 그 시간 되어가지고 제가 오늘 일요일 아침이니까 토요일까지였거든요. 목요일 아침 9시에 약속 시간 거의 맞춰 와서 렌탈해 주시고 오늘 일요일 아침 9시에 와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다 줄 필요도 없고 딱 와서 사장님이 와서 가져가고 하는 거예요. 뭐 원래 파손되어 있는 부분, 뭐 부서진 부분이 있었는데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잘 가져갔어요. 문제 없어요. 감동입니다, 진짜. 근데 여기 1박에 8,000원 밖에 안 해요. 왜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글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지 물가 싼 데다가 현지인들이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바가지 씌우고 속이고 하는 거가 거의 없어요. 공항에서 택시 타는 거 제외하면 그것도 뭐 비나선 택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일린인가 이런 거 타면 괜찮다고 이미 정평에 나 있는 데다가 관리하는 업체단 말이죠. 개인 택시 아니고요. 회사 택시 이런 게 더 여기서는 더 관리가 되고 이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니까 그렇겠죠. 정부가요. 거기다가 네 그랩 있잖아요. 그랩 있으면은 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그랩 네, 공식적인 해변까지 제일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7만 동 하면 와요. 3,500원. 뭐 오른 환율 해도 4,000원 안 나오고요. 저는 도메스틱 그 터미널 가서 거기서 짐이 얼마 없으니까 뭐 하나 정도 짐은 또 앞에 치워주게 돼요. 바이크 타고 왔어요. 바이크. 바이크 타고 하나 작은 백팩은 등에 메고 다른 짐 하나는 그 바이크 앞쪽에다가 싣고 현지인처럼 말이죠. 3만 천동 주고 왔어요. 여기 3만 천동. 네, 3,500원. 네, 뭐 3,600원 그렇게 주고 왔어요. 여기까지. 제법 먼 거리입니다. 한 6km 정도 6km, 7km, 6km 정도 나오던가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현지에 왔으면은 여기 특히 베트남은 그냥 현지인들 뭐 크게 사기 당하고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호의적일 뿐더러 관리도 잘 되고 되게 잘 해주셔서 뭐 정부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여기서 네 사업하거나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눈탱이 맞고 뒤통수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어설픈 데 가서 뭐 반문화 유형 이런 거 그런 곳에 가서 뒤통수 맞고 애 먹고 그러고 나서는 이미지 안 좋아서 여기 욕하는 부분들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바가지 써봐야 여기 물가가 얼마나 낮은데 얼마나 바가지 쓰겠어요. 오히려 일단 뭐 영화나 이때까지 있었던 사건들 빗대어 이야기하자면은 범죄 도시 있잖아 이런 것처럼 해외 나가서 사기 당하거나 혹은 데미지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종류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상당수 한국에 있는 범죄자들 해외에 이렇게 도피하거나 한국에서 제대로 못하고 해서 해외 도피해서 살고 있는 그런 한국인들한테 어설프게 엮이고 필리핀에서 그랬고요. 또 베트남도 그렇고요. 영화가 뭐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영 터무니없는 그런 픽션은 환상은 아니거든요. 현실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게 열광을 하고 하는 거지 않나요? 아무튼 의자도 좋아요. 저기 앉아서 편안하게 작업도 하고요. 노트북 작업도 하고 싱크대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여기 현지 교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뭐 이제 업체들 그런 거 이용하는 게 외로워서 또 여기 와서 말 저도 안 통해요. 저도 하나도 못 하잖아요. 베트남어 진짜 알고 있는 게 세개 네 개. 신짜오, 신까먼, 못 바이바
뭐 타이바 아 이게 전부 다예요. 뻥, 콩 요까지 요게 전부 다예요. 그래도 아무 지장 없어요. 웬만한 손짓 발짓 한국인들에게 워낙 호의적이어서 한국말 할 줄 아는 여기 조금이라도 그래서 물론 의사소통 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호의적인 부분들이 주는 어떤 이미 어떤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 기꺼움, 그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네, 뭐 팝하고 그 번역기를 돌리든 얘네들 번역기를 돌리든 손짓 발짓을 하든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서로 중간 매개 언어로 소통을 하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한인 그 교민사회에서 운영하는 업체나 그런 곳이 퀄리티가 더 월등히 높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야짱도 그렇고 이게 다낭도 그렇고 호치민도 그렇고 하노이도 그렇고 오히려 현지 물가를 잘 반영한 베트남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야짱 같은 경우도 야짱 센터 같이 덩어리 있는 그 컴플렉스에 있는 그 콘도라든지 4인 가족 가서 잘 수 있는 게 1박에 3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3만 원, 4만 원 하면 럭셔리해요. 그 오션 뷰 나오고요. 굳이 그러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아고다 한번 돌려보세요. 미케비치 정점 찍고 가격 낮은 순으로 해서 소트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 개만 돌려도 퀄리티 괜찮은 거 나옵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한인들이 운영 물론 이렇게 하면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은 물론 여기 와서 정착해 계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게 또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중국 화교들 차이나타운 또 건설해서 이렇게 정착해 있는 그게 대만 계열이든 중국 본토 계열이든 간에 그 부분들이 그 로컬 경제라든지 혹은 그 나라 입장에 봐서는 결코 그게 그런 무슨 유태인 디아스포라도 아니고 말입니다. 폰톱 멀쩡하게 놔두고 그렇게 나와서 약탈적으로 온 동네 방네 그렇게 하는 그거 아니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 코리아타운 건설에서 하는 방식이 비슷하게 자꾸 보여서 되게 좀 불편해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아니라 그룹을 형성하고 무슨 사마표도 아니고 말이지. 그 속에 또 스물스물 범죄자들이 기어들어서 뭐 어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반달? 건달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어설픈 그런 조건 시츄에이션이 되는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두 가지 측면.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또 이런 제3국에 와서 살게 되면은 여기 물가에 맞추어서 여기 완전히 정착해서 이 물가에 맞추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거나 한국하고 교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받고 한국 물가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이코노미를 운영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일단 하나는 현지 경제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물가하고 한국 물가는 정말 천냥지차로 차이가 나는데 여기 현지 경제에 굉장히 큰 일종의 그 생태계 개념으로 얘기하자면은 외래 침입종이 되는 거예요. 베스.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외래 침입종, 베스처럼 생태계 교란종이죠. 생태계 교란종. 그 다음에 현지 물가를 존중하지 않고 현지 물가를 교란시키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현지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현지에 있어서 그럼 현지 사람들 더 죽어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여기 물가나 여기서 주는 임금은 그게 못 따라오는데 여기서 외진 특히 한국인들이 와서 물가 막 올려놓으면은 여기 와서 플렉스하고 이렇게 돈질하고 하면서 이러면은 현지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 저처럼 부자가 아닌 이런 서민 여행자들이 다닐 때는요,
이렇게 물가 올려놓으면은 현지에서 한국 물가 맞추어서 럭셔리하게 한국의 비싼 사람들, 아니 비싼 사람들만 여기 여행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냥 서민들 그렇게 짠내 투어도 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물가를 무작정 그렇게 한국 수준에 맞춰서 올려놔 버리면은 서민들 어떻게 다니라고. 여기 이 낮은 물가 이 즐기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고 그걸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오면 돈으로 보고 봉으로 보고 되게 피해가 커요. 저 같은 사람 개인적으로 저는 제 피해나 제 어떤 상대적인 어떤 폐해를 호소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본인들 여기서 사업하시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생태계의 교란종 배서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현지인들한테도 그렇고 이후에 오는 저 같은 네, 서민 여행자들에게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당연히 부자일 것이다. 돈 당연히 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니까 되게 불편해요. 현지인들 보기에도. 내가 그만큼 돈 반드시 써야 될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어떤 자격지심. 근데 단순히 자격지심에는 눈치만은 아닐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와서 정착해 있으면서 물가 무작정 그렇게 올려놓은 현지 교민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어요. 뭐 공처는 뭐 기관도 아니고 뭐 큰 그런 단체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 저 중국인 아닙니다. 한 개인, individual, 개인인데 그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한인 커뮤니티 여기 이제 흡수되고 같이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한인 교민들이나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물가 뭐 비싸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오든 한국에서 또 다시 제3국에서 오든 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를 비난하거나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좀 신중하게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서 욕먹을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같은 한국인끼리에게도 다른 한국인들에게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뭐 다양한 출신, 다양한 그런 특성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한국 내에서 같으면은 사실은 자체 자정 노력이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집단 지성도 발동이 되고 한국 제도나 혹은 법률 체계 같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또 이 체면이나 눈치 또 사회 SNS망에 노출되는 거 정말 무서워하는 한반도에 반도에서 축출되잖아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한반도에서 삭제될걸요. 고개 들고 못 살잖아요. 그 SNS에 노출되고 나면은 그 체면, 법보다 더 무서운 거, 그 관습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체면도 안 차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엉망으로 눈살집 부러지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 눈치를 안 보니까 해외다, 뭐. 그래서 되게 좀 보기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근처 가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안 저럴 그런 행태들 혹은 그런 어떤 것들을 뭐 처신이나 모습들 대하는 방식들 좀 눈에 거슬려요. 뭐 그래 대단하다고 여기 와서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게 그렇게 여행자들이나 도움들 겉으로는 명분은 좋아 뭐 이렇게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피해를 영화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 기사들 보세요. 피해는 여기 와 있는 한국 교민들끼리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범죄 엮어가지고 애먹이고 그러고 있는데 현지인들한테는 잘 그런 거 크게 당하는 거 기사 살펴보고 직접적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억지를 부리거나 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과한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특히 현지에 와서 정착해 있는 교민들에게는 좀 듣기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이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충분히 개인적인 견해로 또 근거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어떤 약점이나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베트남 사회나 사람들 잘못되고 문제 있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 우리가 비난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우리 자신의 책임은 없나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반성을 하고, 일단은 관계를 맺고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어쨌든 낮은 물가 때문에 여행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심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편하게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오게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그냥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individual opinion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고 저처럼 서민 여행자들, 또 개인 홀로 여행자, 혼행하는 사람들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해 봄직한 해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생각이 나서 조금 기록에 남겨봅니다. 이상요.